거꾸로 한국사 북3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국 고대의 기틀을 마련하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 이야기인데, 군장 국가에서 출발을 해서 국가 발전 단계는 이런 군장 국가 여럿이 모인 부족 연맹체, 연맹체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센 부족장 왕이 강력한 왕권을 좀 강화시켜가면서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고대 국가로서 이제 해가는 건데, 그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고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삼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먼저 고구려를 봅시다. 지도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도를 그려보자. 거기 있고, 요동. 시간이 이거 아까운데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예. 부여에서 내려온 유이민 계통 유이민들이 압록강 압록강에서 유역에서 선주민들과 결합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죠. 네, 고구려. 고구려는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고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청천강 유역까지 요동반도 쪽으로 진출을 꽤 했다. 사실상 이때가 이제 게르부 고씨가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면서 태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왕권이 손오부에서 게르부로 교체가 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고국천왕 때 손오부, 전로부, 게르부, 관노부 이런 부족 개념의 오부를 동서 행정적 성격의 방위적인 성격을 갖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죠. 그만큼 이제 부족의 개념이 사라졌다, 줄어들었다는 말은 왕권이 세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시기의 고국천왕은 이제 왕이 부자상속을 확립합니다. 왕권이 세졌다는 거죠.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거니까요. 특히 부족적 개념의 오부가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로 바뀐 것은 부족의 저항, 당연히 부족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버리라는 건데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것에 복속을 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고국 원왕 때 고구려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센 나라인데 왜 이 나라 이렇게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게 된 이유는 고구려 한반도 우리 민족 내부의 상황이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낙랑군을 부수고 축출하고 요동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한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연나라, 전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연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연은 고구려의 팽창에 굉장히 좀 우려를 끼고 고구려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때 사실상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 우리에게 영웅이었던 미천왕이 미천왕의 무덤까지도 파헤침을 당하고 미천왕의 아내, 공의 어머니마저도 연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국가적인 위기죠. 이 상황에서 고구려는 이제 내부적인 분열, 왕권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제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떻게든 백제와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체면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남평양성 전투에서 그만 왕권 회복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던 고국 원왕이 원통하다 죽어버리는 거죠. 전사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왕권은 더욱더 추락하게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왕권이 아주 약해진 때, 미약할 때 왕이 된 사람은 왕권이 소수다, 소수리 왕이죠. 이제 이 역할은 뭘까요?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소수리망은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일단 대외적인 전투보다는 내부적인 체제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재를 육성해야겠다. 사상을 통일해야겠다. 불교 수용.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내 말 안 들을래? 율령 반포. 이렇게 해서 뭔가 내부적인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고국 양왕대를 거쳐서 이러한 개혁의 발판 속에서 이제 광개토대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게 고구려 이야기고요. 백제는 이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운 게 백제 아니겠습니까? 예, 온조 비류설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지도를 좀 더 크게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어보자. 예. 백제 건국설화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백제 처음의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백제가 아니죠? 십제입니다. 십제. 열십자. 열십자, 십제가 이제 나중에 일백백자, 백제가 되는 거죠. 부여와 고구려에 내려옵니다. 온조설화는 이제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내고 하남 위례상에, 비류설화는 온조와 비류가 어머니 소선호와 함께 내려와서, 비류는 이제 지금의 인천 미추홀 쪽으로,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염분기가 많고 농사가 잘 안 되고 해서 비류가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크게 후회하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따르던 세력들은 온조에게 가라. 이 세력들이 합쳐졌다. 그러면서 백제가 됐다는 거죠. 열십자, 십제에서 일백백자, 백제로 이렇게 세력이 커졌습니다. 백제도 초기 왕위 계보도가 좀 수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상 체제 정비에 나섰던 임금은 고이왕. 고이왕은 이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세력과 견줘서 한강 유역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율령을 반포하고 복장이라든가 관등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육좌평제 등을 갖추고 위계 질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낭랑 세력, 북쪽의 낭랑 세력과 싸우고, 그 다음에 사실상 만의 지배 세력이었던 목지국 세력과도 이렇게 다툼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지국 세력도 붙어서 한강 유역에 대한 완전히 패권을 장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이왕도 굉장히 오래 집권을 했어요. 그 사람도 좀 왕위 계보도가 좀 수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육촌을 중심으로 했고, 외부 세력인 혁거세를 이렇게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사로국. 예. 처음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걸었다는 것은 뭔가 왕권이 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내무왕 때 이르러가지고 김씨의 왕위 독점 체계가 갖추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이사금, 이런 명칭이 이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죠. 마립간은 왕의 우리식 표현이라고, 이제 이 왕호를 또 왕으로 이 호칭을 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이제 낙동강 유역의 진한 지역을 거의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백제가 아마 뒤에서 조정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외와 연안 지역의 가야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국가적인 위기, 내무랑 때 이제 김씨 세력에 의해서 뭔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강화시키고 있는데 위기를 받죠. 위기 상황이 됩니다. 당시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고 가야의 종발성 지역까지 이렇게 몰고 가서 가야의
해체시켜버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네모랑은 고구려의 영향을, 정치적 간섭을 받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호명 그릇. 시간이 벌써 10분이에요. 선생님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이렇게 늘어나자 이쪽 지역에서도, 변한 지역에서도 이제 나라들이, 정치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이걸 주도했던 것은 김해의 금관가야죠. 이쪽의 최대 장점은 철. 이 질 좋은 철을 화폐로 교환 수단으로 이용했고, 이제 교류 수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낭낭, 그리고 일본의 외와의 그 해상 루트, 중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아까 나왔던 5세기 광개토대왕의 신라 원정, 그리고 그 세력이 일을 하면서 약화되죠. 그래서 그 주도권은 고을에 있는 내륙의 대가야로 옮겨가게 되죠. 금관가야가 그 가야 연맹의 맹주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